시작합시다. 저번 인트로몰에 모르는 부분은 저번 시간에 아마 경행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없어요? 다 이해하죠? 이해했다고. 예. 경영을 할 때 있잖아요. 네. 저 손은 어떻게? 저번에 그 경영의 원칙 중에 옷자락이 흩날리지 말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손도 이게 자유롭게 출렁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붙이든지 앞에 이 손을 이렇게 모으든지 뒤로 이렇게 모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다 붙이든지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자기 체형에 따라서 좀 보통 보면 좀 뚱뚱한 사람들은 손을 뒤로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또 좀 날씬한 사람들은 앞에 하기가 좀 편하고. 근데 이제 앞에 하더라도 이번 타임에는 앞에 할 것 같으면 다음 타임에는 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계속 앞으로만 이렇게 하면 몸의 밸런스가 깨지거든. 장기적으로 계속 쭉 수행할 때는 한 번 앞에 한 번 뒤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 옆으로 붙이는 것들도 무방한데 문제가 뭐냐면 옆으로 붙이면은 어깨에 긴장이 돼요. 이게 딱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긴장이 되면은 알아차릴 대상을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걸어갈 때 그냥 일반적으로 집중 수행하는 경영 말고 일반적으로 보행을 할 때 알아차리고 할 때는 되도록 옆에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거의 붙도록 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집중 수행할 때는 앞이나 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이렇게 잡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며시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가 돼야지 이게 꽉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쫙 잡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자선을 하든 경영을 하든 이렇게 포지션을 딱 취하고 나서 한번 머리 위에부터 발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봐요. 긴장된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맨 처음에 눈을 딱 감고 오른쪽 눈이 긴장됐는가 보고 왼쪽 눈이 긴장됐는가, 그 다음에 입술이 긴장됐는가, 그 다음에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맞잡은 손,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발바닥, 이런 하나씩 하나씩 보라고. 만약에 긴장돼 있으면 어깨가 긴장돼서 어깨를 이렇게 다시 쭉 편하게 해주고. 눈도 마찬가지. 합정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경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합장을 하면 중력은 밑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려면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쓸데없는 데다 힘을 뺐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래 하는 게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단전에다가 손을 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손을 이렇게 쭉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뒤에 손가락 두 개만 약간 걸리고 이쪽 부분만 한두 개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잡으려 하지 마.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요거하고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큼하게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장을 하면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조금 근데 장기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중심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눈 감고 경영을 합니까? 네? 눈 감고 경영. 눈 감고 할 때도 있고, 눈 감고 하면 전혀 중심이 안 잡히고요. 뜨면은 잘 잡히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하는 목적이 중심 잡기 위한 건 아니죠. 눈 감고 하면 이리다가 이리다가. 그리 해도 그렇게 해서 길을 들여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몸에 긴장이 안 돼 있는 상태 내에서, 그러니까 수행의 대상은 이 몸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선할 때 어떤 식으로 앉아있고 하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릴 대상은 걸어갈 때는 발바닥인 것이고, 그 앉아서 자선하고 있을 때는 코면 코끝, 배면 뼈의 한 점, 여기가 수행의 대상이지 수행의 한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오는데 마음을 다 쏟아야 되지, 다른 데다가 괜히 폼 잡는 데다가 잡을 마음을 거기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창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경영을 할 때 조금 더 경영하는 힘을 조금 높이려고 할 것 같으면, 걸리는 부분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눈을 감고 해봐요. 눈을 감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쪽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내가 몸이 어느 쪽에 이상이 있다는 것들도 알고, 또 힘이 생겨나가면 대부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갑니다. 똑바로 걸어가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벽에 부딪힐 때도 의식하지 않아서 저절로 탁 부딪히면 내가 부딪혔다고 알고 멈추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해나가면 나중에 일상생활 집중 수행할 때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영하고 나서 마지막 멈추고 서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붙이는 목적은 대상의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명칭을 붙이는 것과 실제 내가 알아차릴 것은 틀리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명칭 자체에 함몰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한 것이지, 그 실제하지 않는 걸 알아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해가지고 내가 먼저 의도해갖고 멈추고 하는 것들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의도가 일어나가지고 멈추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일부러 의도를 만들어내가지고 멈추고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것이 발 뜨기 전에 의도한 마음으로 아직은 그럴 단계 아닙니다. 그럴 단계가 됐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의도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발을 들어 올리는 전체적 과정을 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발을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리는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멈추고 알아차리려고 하도 알아차리는 부분이 없는 상태를 아는 상태가 됐을 때야만이 의도가 먼저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뭐 의도를 먼저 내가지고 그러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행태를 갖추어지 있다는 것 뿐인 것이지, 내가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걷고자 함하고 마음을 내고 나서 걷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걷는 것이 오히려 훨씬 이익입니다. 먼저 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 수준에서 해당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다가 조금 더 그게 잘 된다 싶으면 이제 거꾸로 한번 걸어봐요. 거꾸로.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쭉 한번 걸어보고 다시 또 돌아서서 뒤로 한번 걸어보고, 그러면 집중력이 어느 순간 확 커지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커지는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알아차리면 그 집중하는 대상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제 경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몸의 자세, 나중에 자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선, 다리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뭐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뭐 어쩌고, 눈을 뜨니 감으니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신경 쓸 대상 아닙니다. 눈을 떠 있어도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약간 구부정해서 호흡이 지나치게 원활하게 되는 상태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대부분을 보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가 약간 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배를 아래로 쭉 내리 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나중의 부분을 피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일어날 현상들을 피하려고 할 것 같으면 손의 부분, 대부분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거 붙이지 마요. 이거 붙여버리면은 이게 그 맥박되는 소리가 동일하게 딱딱딱 들어요. 그러면 코끝이든 배든 호흡을 분명히 알아서 하면 나중에 이 호흡이 그냥 딱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 딱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부터에서 맥박되는 소리. 맥박되는 소리가 딱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뿐 아니라 호흡 단계에서 산맥 쪽으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넘어가요.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험상으로 봐가지고 이건 붙이지 마. 이거는 붙이지 말고 이거는 반드시 때려. 그래서 요렇게 붙일 필요도 없고 요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나치게 추울 때가 아니면, 지나치게 추울 때는 몸을 그 온도를 갖다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꽉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이 정도 날씨나 뭐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때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붙이지 말고 때더라도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자선할 때도 입에 천장에 뭐 이렇게 혀를 많이 뭐 춤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니 어쩌니 그 신경 쓰지 마. 자연스럽게 나중에 되면 이 천장에 안 붙여도 침샘에서 나오는 침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지고 또 솟아나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긴장되어 있을 때는 춤을 꽉꽉 삼키기도 하겠지. 그러면 내가 긴장되어 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 정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경우는 혀를 천장에 이렇게 위로 바라 올리 붙여버릴 것 같으면 이쪽 위에가 많이 긴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조티카 스님의 책을 보면 사람의 몸의 긴장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이 역삼각형이 이렇게 돼요. 역삼각. 그러니까 머리 위에 하고 어깨 부분을 긴장하는 것이 훨씬 많다니까. 아래쪽보다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또 다른 긴장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수행을 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자꾸 자기가 풀어줘야 됩니다. 호흡이 잘 되고 수행이 잘 되는데도 어떨 때는 빨리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고 기틀같이 가볍하는 상태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알아서야 되는 게 몸의 상태, 몸의 긴장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처음부터 훈련을 그렇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건 다 한 겁니다. 일상생활에 할 때 하고 집중 수행을 할 때 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준 프린트물 맨 첫 번째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나가는 프린트물들은 요즘 그 뭐라고 그러지? 스크랩이라고 그러나? 파일첩 있죠? 네. 파일첩에다 이어놔놓고 그때마다 다시 또 꺼내보죠. 알아차림 수행은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단지 알아차림할 뿐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일어난 그대로 평등심으로 주시하여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도망치듯이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붙잡아 반응하고 휘말려도 들뜨지도 말고 그것들에 치우침 없이 그대로 놓아둔 채 단지 알아차림할 뿐입니다. 또한 나의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모든 일어난 현상을 그대로 알아차림합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를 주시하여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연속하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알아차림을 해라. 사띠 하라. 사띠를 하는데 사띠는 사띠의 대상에 사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띠의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사띠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게 안 되겠어요? 탐진치가 일어난 상태 그 자체는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는 사띠 대상을 하지 마십시오. 알아차리 대상. 화가 이렇게 나 있는 상태다. 그럼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난다 하고 알아차리면 이게 화가 사라지는데 화가 한참 일어나 있는 상태인데 화가 일어남하고 알아차리면은 그것 화를 갖다 다스리기 힘듭니다. 안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화가 일어난다 해도.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게 알아차릴 대상은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내가 알아차리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그걸 알아차릴게 하고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지가 화를 더 일으키는 행태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 그런 게 있잖아. 뭐가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럼 저거 먹고 싶다 이래 할 것 같으면 먹고 싶다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놈이 더 먹고 싶어. 애들은 더더욱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어른이라 해서 애들 마음과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개발시키지 않았으면 그와 똑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먹고 싶다 하고 나서 먹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예 없도록 만들어 버리든지 이래야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아직 알아차린 힘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는. 그래서 탐진치의 부분에서 그것이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 일이나 미래의 일 그는 알아차릴 대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옛날 일들 생각하면서 알아차림한다. 아니면 계획 세우면서 알아차림한다. 그 되도록 하지 마라. 그걸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짧게 딱 떠올리고 탁 그만둬버리고 딱 계획 세울 때도 탁 계획 세우고 탁 그만둬버리지. 그걸 몇 시간씩 끌고 있으면 참 바보 같은 짓이래. 그런다고 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과거나 미래의 일들은 힘이 약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알아차림이 대상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그것들은 다들 피해버리게 될 때. 그래서 수행할 때 수행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에서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피해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서 진행이 돼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그걸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난다 하고 알아차리는데 화가 안 가라앉고 계속 일어난다. 그럴 것 같으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를 하면서 자해수행으로 대상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으면 화가 일어난다고 자해수행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해수행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이 없기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내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 다시 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갖다 알아차리면은 이미 사라졌든지 안 그러면 화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힘이 강할 때는 화가 일어난다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의 속성들을 분명하게 알 때 화가 지 혼자서 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지 대상이 없이 화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내한테 화가 났든지 아니면 밖에 것에 화가 났든지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화라고 하는 감정하고 결합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 화가 일어난다 해서 떨어뜨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고 하는 걸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화가 일어난다는 그 자체만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화가 일어나는 속성들을 갖다가 화도 틀림없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강도 강했다, 어떨 때는 약했다. 그것도 강도 강할 때도 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끊어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성들을 분명히 알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화가 일어난다는 그 속성만 분명하게 알아도 화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개념만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개념 숫자도 떨어뜨려 버리면 화하고는 양 전혀 관계없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가 일어난다는 그 하나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스승들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처음 초짜인 경우들은 이 두 번째 방법은 해당 사항 없어 그렇게 보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탐진치라고 하는 것들에서 일어나는 대상 이것은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다른 대상을 삼아. 그러니까 자해수행이든 아니면 뭐 말하는 우사띠든 아니면 정 안되면 어머니 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대상으로 인해서 이것을 대상을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처음에는 대상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과거나 미래는 대상을 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으면 알아차릴 대상이 뭐가 남아? 현재 지금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도 되게 많고 밖에 일어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보살님 보고 있다. 보살님 보이는 것도 하나의 대상입니다. 근데 내가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도 하나의 대상입니다. 어떤 걸 대상할까? 요걸 대상할까? 저걸 대상할까? 어떤 경우는 밖에 가는 대상을 하지 마라. 보이더라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수행처에 가면 눈 맞고 귀 맞고 뭐 코 맞고 있는 원숭이 혹시 봤어요? 밖에 그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지 몸과 마음만이 대상인 것이 밖에 그런 1차적으로 수행 대상이 아니라 그럼 이게 보이든 이게 냄새가 맡아지든 이게 뭐 맛있는 것이 있든 뭐 어떤 간에 이거는 내 수행 대상이 아니라 그럼 그 수행 대상을 하지 마라. 괜히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탐심이나 진심 같은 걸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안 일으킬 상태가 될 것 같으면 그걸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일으킬 대상인데 밖에 걸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수행의 대상인데
몸과 마음의 대상은 뭐 안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도 느낌 하나만 보더라도 입술에서 딸짝거리면서 하는 느낌도 있고, 이런 엉덩이가 닿아있는 느낌도 있고, 발바닥의 느낌도 있고, 느낌들도 각각 많습니다. 그럼 어떤 걸 대상으로 해야 돼? 그 찰나간에 일어나는 느낌들도 많은데 어떤 걸 대상으로 해야 돼? 가장 강한 대상. 가장 강한 대상. 그게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그게 일어나든 말든 냅둬버려야 합니다. 냅둬버리면 지지로 사라지고 나하고 영향 받을 일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한 대상에만 수행 대상을, 쉽게 말하면 호흡을 일어나면 사라짐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근데 뭔가 소리가 탁 들렸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호흡도 있고 소리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떤 걸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게 강했으면 소리가 안 들렸을 거라. 근데 이게 안 강하니까 소리가 들린 거라. 그러면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대상으로 해야 돼. 그럼 소리 들림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나서 다시 호흡으로 들어든지. 강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돼. 호흡하면 내가 이것만 1시간 동안 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영한다 해가지고 발바닥에 있는 느낌만 내 1시간 동안 하라는 게 아니라, 강한 대상이 있으면 강한 대상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강한 대상도 대상의 가지수로 부처님은 딱 정해놨습니다. 딱 정해놨습니다. 몇 가지로 정해놨어요? 4가지? 맞습니까? 신수, 신법, 경전은 봐서 다들 맞습니다. 4가지로 딱 정해놨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그거 외에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차릴 대상이 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의 방법에 대한 것 얘기하겠습니다. 수행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지 이 원칙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첫 번째,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천천히. 경전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그 기가 가려워서 기를 건지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올리고 나서 다시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천천히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 저 스님이 왜 저랬지? 그냥 아까 처음에 올렸을 때 그냥 이렇게 건져버리지. 왜 다시 또 내려가고 다시 또 천천히 하냐. 그 스님은 손을 빨리 해서 이 빨리 하는 걸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따라가지 못한 거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올리는 전 과정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올리게 된 거야. 끝에서 아차 한 거야. 아차. 알아차림은 한번 알아차린 데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차림은 연속돼야만이 그게 알아차림이 힘이 생기는 것이지, 연속되지 않는 알아차림은 무용지물입니다. 한번 버뜩 알았다? 그 웃어서 그래.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이 올라오는 처음부터 해서 올라오는 끝까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했으니까 다시 또 한 번 더 천천히 하고. 내 수준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해야만이 마음이 이걸 천천히 이걸 따라갈 수 있다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속도입니다. 걸어갈 때
걸어가는 지원 과정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그러면은 그 속도로 하면 됩니다. 빠르게 이쪽에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한번 해보면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동안 안 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알고 있을 동안에 다른 어떤 것들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은 이게 내한테 맞는 경행 속도라. 그렇게 걸어도 돼.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는데 보이는 건 오만 거 다 보이고 들리는 건 오만 거 다 들리고 뭐 발을 들어올리고 내려놓고 할 때 망상은 망상이라는 대로 다 생기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 경영 속도가 아니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 이 과정 어차피 이 과정 전체를 갖다가 다 모를 바에야 더 천천히 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야. 더 많이. 발을 들어올림 내려놓음 할 때보다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할 동안에는 적어도 3번은 알 거 아니야. 들어올리고 내려놓고 하고 2번 하는 것보다는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하면 3번은 알잖아. 그럼 더 나아가지고 뒷발 들고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리고 닫고 디디고 할 것 같으면 몇 번 알아? 6번, 7번을 알게 되는 거라. 그럼 천천히 하면 할수록 내가 알아차리는 것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수행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해야 돼. 빠르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영을 하든 자선을 하든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든 모든 것들은 천천히. 그 대신에 천천히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천천히 할 수 없을까? 말하는 것도 내가 천천히 하면 되고 행동하는 것도 천천히 하고 밥 먹는 것도 천천히 하면 되는 거지. 호흡하는 또 숨 쉬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이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숨 하나만은 자연스럽게 쉬도록 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알아차리면 못 따라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따라가면서 내가 많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호흡은 내가 그걸 따라갈 필요 없이 가만히 있어서 지키보고만 하면 되니까. 코끝은 코끝, 배끝 배우면 돼. 하나 지키고 있는데 그거 지키는 것도 못해? 지키 수월한 거잖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럼 지킴 보고 있으면 지가 거기로 스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호흡이 빠르면 빠른다고 알게 되는 거고 길면 길다고 알게 되는 거고 짧으면 짧다고 알게 되는 거고 그 지킴 보고 있으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적어 있어요? 실행해 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그런 뜻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상이 생긴 순간 생긴 채로 반드시 한다. 동작, 장소, 위, 시간을 선택하지 않고 알아차린다. 이렇게. 대상이 생긴 순간에 알아차린다. 대상이 생긴 순간. 자, 그러면 한번 걷는 걸 한번 봅시다. 자, 걷는 거 처음에 왼발 걸을 오른발이라 칩시다. 오른발 걸으려고 한다. 그럼 오른발 들어올림, 나아가, 내려놓음. 지금 생긴 순간 알아차리라. 맨 먼저 뭐부터 알아차리게 됐어요? 당연히 오른발 알아차린다고 했는데 몸을 알아차린 거라요? 서 있는 것. 그게 아니고
신수, 신법 4개 중에서 뭐 먼저 알아차린 거라? 몸을 지금 현재 일어난 게 뭐라? 마음. 마음이잖아. 마음. 그럼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야 먼저. 그럼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은 마음이라. 근데 지금 그걸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의도가 먼저 일어나는 걸 알아야만이 이 신념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 그럼 일단 있다고 치자. 그럼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은 내가 마음이야. 내가 걷고자 하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려.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는 거라. 근데 그걸 못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내가 못한 걸 넘어간다 치자. 그러고 나면 발을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그럼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알고 나가면 나간다고 알고 내려놓으면 내려온다고 합니다.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을 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어떤 경우도 움직이면은 그걸 멍청하게 움직이면서 신념치 한다는 놈들은 그 미친놈들이고, 그걸 움직이고 있으면서 무슨 법념치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미친놈들입니다. 움직이면서는 어떤 경우든지 몸에 대해서, 몸의 동작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방금 일어난 것들, 지금 일어난 것들을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린다고 아는 사람이 있고, 발을 들어 올리면서 가볍다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가벼운 거는 몸이 아니지 그 느낌. 느낌. 네.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걸 해야 돼? 들어 올린다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들어 올릴 때 일어나는 느낌들을 압니다. 느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발이 가벼워지는 것을 압니다.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면 그게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발을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린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가볍다고 안다는 거예요.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들어 올릴 때 가볍다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발을 들어 올릴 때 가볍다고 알아차리고 있는 중간에 뭔가 생각이 탁 들어왔으면 발을 들어 올리다 탁 멈춥니다. 생각하면서 알아차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알아차리고 나서 다시 또 발 그대로 다시 옵니다. 법념체를 하고. 조금 전에 대상이 생길 순간 알아차리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하나 들어 올리면 돼가지고 무조건 들어 올리면 나아가면 내려놓으면 이것만 그러니까 몸에 대한 알아차림만 이것만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대상은 분명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 틀린 걸 알고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대상이 생긴 순간에 바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죠, 수행. 근데 쉬운 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쉽습니다. 이게 일정한 수준에서 딱 따라가는 힘만 생겨버리면 자동적으로 내가 일부러 다가가서 그걸 알려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이 아주 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겨난 순간에 알아차리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생긴 순간 생긴 대로 반드시 알아차리라. 그런데 뭘 가리지 말라고 했어요? 동작, 장소, 위, 시간을 선택하지 말아라. 행주자와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걸 가릴 필요가 없다. 요리하고 있으면 요리하고 있는 대로,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을 먹고 있는 대로, 걷고 있으면 걷고 있는 대로, 앉아 자선하고 있으면 자선하고 있는 대로, 그 어떤 동작이든 항상 알아차릴 대상, 그 즉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가리지 말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장소,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든 집이든 기차관 안이든 어디든지
장소는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할 부분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수행처럼.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 장소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지 않아. 심지어 그 경전에서 똥 눌 때 똥 싸는 것까지 알아서라고 굉장히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것은 자선수행, 경행수행, 그 다음에 입선수행, 와선수행, 이거 가리지 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선수행을 한다. 와선수행을 잘못 이해하면 잠자기 위한 도구 생각. 그건 전혀 아니죠. 와선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 배가 불르고 끄집어한 걸 일어나면 사라짐하고, 일어나면 사라짐 한 번 하고 나서 머리부터 닿아 있는 것들을 알아차린다. 일어나면 사라짐 하고 있어 누워 있으면 누워있는 전체 모습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닿아 있는 머리가 닿아 있으면 머리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르고 끄지고 할 때 불르고 끄지고 누워 있음 다음. 그러니까 이 배가 불르고 끄지고 하는 그 두 타임을 갖다가 누워 있고 닿아 있고 그렇게 닿아 있는 것들은 한 군데가 아니죠. 그럼 처음에는 닿아 있으면 머리에 닿아 있으면 그 다음에는 덩이 닿아 있고 엉덩이에 닿아 있고 그 다음에 발 오른쪽 꿈치 뒤꿈치 이런 식으로 닿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자기가 5군데를 나눴다. 5군데로 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배가 불르고 끄지고 하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누워있다고 알아차리고 닿아있는 1번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불르고 끄지고 알아차리고 누워있다고 알아차리고 닿아있는 2번째를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 그러니까 배가 불르고 끄지고 하는 2개를 알아차리는 것보다도 훨씬 내가 알아차리는 힘을 갖다 바짝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대상이 더 많은데 지가 더 바삐 움직이고 해야 알아차릴 거 아니라. 근데 언제 잠잘 시간이 있어? 잠잘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잠잘 때는 저번에 시간에 다 적어놨 잠잘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와선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산만합니다. 이걸 못 따라가는 거라. 어떤 사람은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잘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근데 못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와선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배가 불르고 끄지고 그 2개만 해야 되는 거야. 앉아서 배를 관찰하는 거하고 누워서 관찰하는 것은 틀립니다. 누워서 관찰할 때가 훨씬 관찰하기 수월합니다. 훨씬 관찰하기 수월합니다. 지가 손을 갖다 배를 올려놔 봐봐. 앉아서 이렇게 배를 올려놨을 때 이게 배가 불러고 끄지는 걸 알아차리기 쉬워. 누웠을 때가 알아차리기 쉬워. 누웠을 때 훨씬 알아차리기 쉬워요. 그럼 얼마 안 해도 알아차리는 거는 금방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알아차리다 하다 보니까 알아차리는 힘은 강하게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잘 때 그러다 폼 잠이 들어요. 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워서 와선 수행을 할 때도 와선 수행의 형태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기본 포맷이지만은 나는 이 방법이 안 맞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상태에서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로 할 수 있고, 자선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 아니면 코끝에서 들어오고 내쉬고 하는 거, 이것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다가 내가 알아서 하려는 힘이 떨어진다 할 것 같으면 안고 닫고 하는 것들을 갖다 계속 첨가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정 안 되면 앉아서 수행하면서 눈 떠가지고 이 대상 알아차리고 저 대상 알아차리고 이 대상 알아차리고 하면서
대상을 자꾸 바꿔주는 수행들을 하는 거예요. 앉아 수행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난 것 뿐인 것이지 그 방법으로 그대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상태에 맞게끔 그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단 어떤 경우든지 알아차림을 연속할 수 있는 상태를 찾아서 그것을 해야 되지, 지가 깨어름 부리기 위해서라든지 망상 부리기 위해서 그 형태들을 찾으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알아차림은 한 번 알아차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차림이 연속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속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지 알아차림 힘은 생기지 않고 집중하는 힘들도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시간을 선택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눈 떠서 잘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경우는 모든 시간이 다 수행의 시간, 단 수행의 시간이 아닐 때는 잠잘 때, 몽중 1년은 없습니다. 그게 실황생중계라고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대상이 생긴 순간에 생긴 그대로 반드시 하는, 생긴 그대로 한다는 것은 뭐라? 왜곡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근데 대부분 왜곡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왜곡 안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붙이기 위해서 명칭을 붙이죠. 안 그러면 대상에 마음이 다가가 붙어 있질 않으니까. 그래서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명칭은 실제로는 위파사나 수행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붙어 있으니까 붙여놓기 위해서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명칭을 붙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이면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보임하면서 명칭을 붙이면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왜곡이 됐다 하더라도 2차적으로 왜곡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다시 그냥 1차적인 데서 다시 원래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됐을 때는, 훈련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보여져 버립니다. 들리는 게 아니고 들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냥 그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떤 경우든지 명칭을 붙여서 하려고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왜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그 다음에 3번째, 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발을 들어 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발이 변화됩니까? 들어 올리지만 않죠.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숨도 들이쉬어 있으면 내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어 올리고 내려놓고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모든 것들은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화된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발을 들어 올 때는 들어 올린다고 분명하게 알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는다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숨을 들이쉬면 들이쉬다고 분명히 알고 내쉬시면 내쉬었다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들이쉬고 있으면서 내쉼하고 알아차리면은 바란스가 안 맞아지겠죠. 안 그러면 지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멈춰져 버리면서 수행은 안 넘어가 버립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는 들어 올린다고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내릴 때는 내려놓는다고 분명히 알고 그래서 들어놓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유지해서 딱 알면 만약에 알았다 치자.
어떤 현상을 알게 될까? 내려놓기 전에 뭘 알게 되겠어요? 멈춘다는 걸 알아요. 멈춘다는 거. 숨을 들이쉬고 나면 만약에 들이쉬는 처음부터 해서 들이쉬는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이어나갔다. 그러면 내쉬기 전에 뭘 알까? 멈춘다는 걸 알아요. 수행해 보십시오. 멈춘다는 걸 압니다. 멈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알아차림이 없어져 버려요. 딱 알아차리는 것이 없어. 그냥 멈춰 있는 것 뿐이라. 그렇게 합니다. 비어 있다고 보면 알아차린 대상이 사라졌다고 보면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내쉬고 발도 또 내려놓고 이렇게 그 상태를 아는 상태까지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명칭 붙여서 알아차려야 돼요. 들어올리면 들어올린다고 알고 내려놓으면 내려놓는다고 알고 숨을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알고 내쉬면 내쉰다고 알고 그렇게 하다가 멈추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뭘 해야 된다? 감각, 느낌을 알아들습니다. 그때는 발을 들어올리면 발을 들어올리는 전 과정을 알았다는 것 뿐이지 발을 들어올릴 때 이게 들어올리면서 멈추고 들어오면서 멈추고 들어오면서 멈추고 하는 건 전혀 모릅니다. 이 짧은 순간 그리고 배를 들이쉴 때도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반복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느낌으로 바뀌는 겁니다. 느낌으로 알아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을 들어올릴 때든 호흡 배가 불러올 때든 그걸 느낌으로 알아차려야만이 그것들이 연속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연속이다는 겁니다. 그때야만이 이게 무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무상의 성품은 그렇게 알아지는 거라. 굉장히 그런 비유들 많이 있죠. 저 지푸라기 이렇게 꽈안한 걸 저 멀리 갖다 놓으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한 줄 줄같이 보이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게 지푸라기가 아니고 이렇게 꽈안하니까 뱀이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지푸라기 마디마디까지 다 보입니다. 사실 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한 줄 줄이라. 발을 들어올리고 내려놓고 할 때는 그냥 한 줄 줄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좀 더 가까이 와 보니까 이게 한 줄 줄이 아니고 뭔가 꿈틀대는 것처럼 변화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 보니까 진짜 그거는 변화하는 것이 한 묶음 꼬이지고 하는 그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에 꼬일 때 요거 하나에 꼬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그게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꼬이지는 것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어떤 것이 내 진짜 마음이고 어떤 것이 머물러 있는 것들이야.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 꼬이지는 걸 모르는데 그래서 느낌으로 알아야만이 그 무상의 성품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상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만이 집착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원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쭉 해나가지 않으면은 무상고 무아를 알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랬으면 좋은데 이 꼬이진 게 이렇게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항상 예리하게 끼어 있으면 좋은데 수행하다 보면 항상 예리하게 끼어 있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예리한데 어떨 때는 아주 둔하기도 합니다. 그럼 둔할 때는 다시 또 둔한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럼 이걸 끊임없이 수행 시간에는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발을 들어올 때 들어올림하고 알아차리지 말고 들어올리면서 들어올린다는 데는 마음의 10% 정도밖에 안 가고 나머지 90%는 발을 들어올 때 일어나는 느낌들을 한번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또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배가 불러오면 일어남하고 알아차리는데 일어남이라고 명칭 붙여 알아차리는 데는 10%밖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머지 90%는 배가 불러올 때 일어나는 느낌들, 뭔가 퉁퉁 튀는 느낌인지 아니면 이게 어디서 뭐 올록 노는 느낌인지 무슨 느낌인지 그 느낌들이 이쪽에서 나고 저쪽에서 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느낌들을 보려고 해보래요. 꺼질 때는 마찬가지, 발을 내리는 때는 마찬가지. 그렇게 또 하다가 또는 집중이 지금 잘 되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아예 명칭 붙이지 않고 발을 들어올 때 그 느낌만 계속 좀 하려고. 또 어떨 때는 또 집중이 잘 될 때는 느낌 아예 무시하고 발을 들어올 때 그냥 들어 올린다고만 분명하게 하나만 알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배가 불르고 꺼지고 아니면 코끝에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한 그것만 느낌만 아예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알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를 해보라고. 그러다 보면 집중력은 반드시 커집니다. 집중하는 힘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전체를 따라갔을 때 생기고 또 집중하는 힘은 하나의 대상만 보이실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마타의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의 대상만 해야 됩니다. 하나의 대상만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느낌이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내쉬면 내쉰다고 이것만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할 것 같으면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느낌을 전체를 다 알려고 하고 내쉬면 내쉴 때 느낌을 전체를 알려고 하고 이러면 계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 변화되는 것을 알면서 집중하는 것도 커지게 됩니다. 사티가 집중력을 키워주고 집중력이 사티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지 이걸 하나를 떼어놓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수행의 세 가지 원칙 부분을 오늘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됐죠?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경에 30분, 나선 30분.